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특집 방송. 오늘도 책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박기사. 우리가 매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자주 만나고 있죠. 네. 아, 그리고 맞아. 오프닝 하게 또 새로 따야겠네요. 왜요? 이게 또 잡스. 이제 북다방이 나왔어요. 북다방. 네, 북다방에서 이제 에스팍입니다. 예. 북다방 어디서 가져온 것 같다. 어디서 급하게 갖고 왔어요. 북다방 갖고 와서 예, 이제 북다방이 이제 두 번째 책이 되고 네. 예, 그 무비시네마방에서도 이제 두 번째 책. 네. 예, 저희가 이제 책 방송 두 번째 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첫 번째 다뤘던 그 책, 그 한승원 작가의 물에 잠긴 아버지. 그렇죠. 네, 그 방송을 거의 안 들으셨어요. 저희 한 70분 들으셨더라고요. 아, 많이 안 들으셨구나. 네.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아니, 스포츠 쪽은 더 할 거야. 우리는 영화 쪽이라서 조금은 그래도 책계 호의적일 줄 알았는데 관심이 그렇죠. 없으시더라고요. 약간 문화 쪽이니까 네. 좀 관심이 많을 줄 알았는데 스포츠는 더 관심이 없겠죠. 네. 네.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네. 끝없는 도전. 네, 우리가 어쨌든 이 책을 읽었으면은 한번 얘기를 그냥 나누는 게 낫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거의 안 듣고 계세요. 많이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좀 이렇게 너무 유명한 책이 아니라서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계속해서 도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책은 슈퍼크래시라는 책이에요. 네, 역시나 대중적이지 않고 저조한 청취 수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사실. 네, 이 풀네임은 슈퍼크래시 세계 경제를 약탈하는 법이라는 책이고요. 네. 데릴 커닝엄이라는 영국 출신인가요? 그 작가가 지은 만화책입니다. 네, 만화책이에요. 네, 이 작가 자체가 만화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상업적인 만화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시사적인 이야기, 이슈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약간 비판하는 류의 이슈들 이런 것들을 만화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전달하는 작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시나리오만 쓰는 건가 아니면 아니, 그림까지 그리는. 네. 그럼 대중적인 만화도 좀 그렇겠네요. 대중적인 만화도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작가가 명성을 얻은 게 약간 이런 류의 슈퍼크래시 같은 류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슈퍼크래시 세계 경제를 약탈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네네. 요즘에 이런 경제 문제라고 할까요? 네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그리고 뭐 최근의 경제 이슈들을 다룬 작품들이 뭐 책이나 소설, 만화, 그 다음에 뭐 논픽션도 있고 영화도 있고 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이런 식의 관심을 뭐 유도하거나 네. 누군가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본인 위안, 네. 자기 위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류의 뭐 작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나의 살기 팍팍한 게 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죠. 더 큰 뭔가 체제의 문제가 있지 않나. 네, 누군가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은 이제 사람의 그런 본능이죠. 아니 뭐 요즘 우리 한국이랑 비슷하네. 비슷하죠. 헬조선 하는데. 그렇죠. 근데 분명히 또 체제의 문제가 없지 않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뭐 경제가 썩 이렇게 막 좋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류의 작품들이 뭐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책뿐만이 아니라 또 생각해보면 몇 년, 1, 2년 전을 생각해보면 1, 2년이 아니죠. 벌써 5, 6년 전이네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도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정의, 도덕 이런 것들이 화두였던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 작가 이름 마이클 샌델, 그 하버드대 교수. 네. 한창 열풍이었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 정말 막 다른 사람들 많이 읽고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 자체가 뭔가 정의나 도덕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갈구하게 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 신자유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정의나 뭐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 뭐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좀 줬던 그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일본 사람. 어떤 거요? 팔다리 없는 사람. 아, 그래 누구지? 되게 유명한 사람 팔다리 없는 사람. 오체불만조. 오체불만조. 네. 그 사람 요즘에 핫하더라고요. 한 몇 달 전에. 요즘에 또 핫해요? 아니죠. 몇 달 전이었죠. 네. 한두 달 전에 핫했죠. 왜요? 불륜. 아, 그 사람이? 엄청 핫했어요. 엄청 시끄러웠어요. 일본 뒤집어졌었어요. 불륜도 또 사랑이라고 정준하 씨 짤방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렇죠. 그 사이에 여자들을 엄청 많이 만났어요. 그 불륜인데 지금의 불륜 전에도 많은 여자들과 예,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던. 불륜이라기보다는 부적절한 사랑. 그렇죠. 그게 그 말이구나. 예, 팔다리가 없어도 네. 사람의 본성은 남아 있다. 결국 사랑은 소울로 하는 거니까요. 마음으로. 아니죠. 아니에요? 그 부분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기능 자체는 뭐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왜 우리 무비신의 영화방에 올라가는 책 방송을 잡스처럼 진행하세요? 아 왜요? 무비신의 영화방 그런 방송이 아니라고. 아니 이게 뭐 나쁜 게 아니고 요즘에 핫한 이슈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자극적인 이슈를 어떻게든 끌고 내려가려는. 아니야 자극적이지 않아. 이거는 사실이야. 팩트. 팩트? 팩트예요. 이거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아 네가 왜 팩트를 자꾸 그렇게 저렴한 팩트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바로 나와요. 이게 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체불만족. 사실 우리가 한 중학생 때만 해도 오체불만족이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 군대 다녀온 지가 뭐 10년 이상이 좀 지난 것 같은데 그때도 뭐 군대 책 이렇게 쌓아놓은 데는 무조건 있었던 게 그 책이었어요. 이 책이 엄청난 트렌드였죠. 그 당시의 트렌드는 이런 거였어요. 네 노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청년들이여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사람도 한다.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많다. 네. 뭐 이런 거였죠. 뭐 관련해서 뭐 공부 관련 책들도 엄청 많았죠. 예를 들면은 막노동 해가지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야 얘들아 얘를 봐라. 막노동했는데도 서울대를 밤에 이렇게 공부해서 갔다. 니들은 지금 학교에서 다 퍼자냐. 그렇지. 이런 것들. 그런 게 엄청 많았죠. 네. 자기개발서 네. 뭐 이런 거. 이런 게 엄청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유행하는 거는 이런 약간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결국은 크게 보면은 개인의 노력에서 이런 시대적인 그런 체제의 부조리자랄까요? 체제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작가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데릭 커닝엄 이분이 미술대학에서 공부는 했었는데 네. 뭐 현재는 뭐 만화가도 하고 조각가도 하고 사진 작가도 하고요.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는 이제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조무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더라고요. 간호조무사. 예. 그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에 집필했던 그 정신병동 이야기 그게 이제 네티즌한테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본격적인 예술 활동을 하신. 저 이런 분들 좋아해요. 실생활 하다가 직업인으로 살다가 자신의 꿈을 이렇게 이루는 거죠. 그렇죠. 네. 독특하네요. 폴포츠 같은 사람 아니에요? 폴포츠 같은 그렇죠. 사람. 엄청 독특하네. 간호조무사를 하다가 심지어 정신과 병동에서 네. 간호사도 아니고 꼭 조무사라고 붙이더라고요. 그렇죠. 외국 이 업계에서는 이게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엄연히 다른 거니까요. 근데 전 조무사분들 몇 분 만났는데 간호사라고 자꾸 그러세요. 조무사가 약간 이게 등급이 약간 낮다고 낮은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런 거죠. 조무사분들이 나중에 간호사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아니요. 그때 시험을 봐야 될 거예요. 따로? 네. 아. 그리고 보통 간호사분들은 큰 병원에서 네. 이걸 관리를 하시는. 좀 더 빡세고 분들이- 전문적인 거 하는. 그렇죠. 뭐 나이트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그런 데서 이제 나오신 분들 중에 몇몇 분은 이제 작은 개인 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관리하는 간호사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개인 병원 갖고 간호사분들 보시면 조무사분들이 많으시죠. 그럼 뭐 간호사 되려면 뭐 간호대 나와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약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시험도 봐야 되고.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되게 특별한 이력을 가진 데릭 커닝엄이라는 작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림 이렇게 끄적이고 그렇죠. 그런 친구들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예, 많았죠. 근데 그때 우리 때 이런 거 그리면 혼났거든요. 음. 바로 오체불만족 같은 책 가져오면서 봐라 이 자식아.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라. 이랬는데 결국은 그런 친구들이 지금 뭐 웹툰 그려갖고 더 잘 나가. 그렇죠. 뭐 되게 우습게 여겼던 그냥 만화 네. 쪼가리들. 그죠. 네 만화가 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지금 너부터 잘못해서 쪼가리라니. 쪼가리라니. 아니, 그림 쪼가리들 그린 애들이 있어요. 그 정성적인 그림 말고 쪼가리들. 네. 대충 흘기듯한. 근데 그런 만화를 그리는 애들이 사실 이렇게 만화가 될 수 있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만화책을 그릴 수 있는. 네. 왜냐면 우리 때는 만화책 이제 챔프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거에는 그런 끄적이는 그림이 없어요. 대충 그리는 그림이.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웹툰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대충 그린 것 같은. 아니 마음의 소리 안 봤어요? 그렇죠. 마음의 소리 같은 거 틀면 되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게 되니까 우리 당시에 얼마나 이렇게
그런 거를 너무나 커팅을 했지 않았나. 우리 말년이 형님 이분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 결국은 컨텐츠다. 네. 그때는 몰랐죠, 또. 네, 몰랐죠. 다 잘 그려야 되는지.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분들도 문화생 돌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죠. 네. 문화생 돌리는 거 많고.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림 하니까 우리 박기사. 네. 그쪽에서는 뭐 섹스팍이라고 부르나요? 아니, 스포츠파. 스포츠팍. 네. 네, 그쪽 이 박기사 나중에 집에 제가 언제 가보니까 깔깔이를 이제 군대에서 입잖아요. 방상내피라고 하나요? 그렇죠, 예. 그 깔깔이를 그 재수 씨가 입고 네. 다니시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거기 뒤에 이제 만화가 크게 그렸어요. 만화가 아니라, 네. 그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네. 박지성 선수가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깔깔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니폼을 그린 거죠. 아 유니폼을 그린 거예요? 네, 뒤에 등번호랑 그냥 똑같이 그려놓은 거죠. 그 누가 그린 거예요? 그때 미술학과 나왔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재능기부. 아, 재능기부? 네, 재능기부를 받았죠. 네. 그 친구가 이제 재능기부를 해줘서 제가 무료로 뭐 받은 거죠. 네. 네, 뭐 시킨 건 아니고요. 시킨 것 같은데. 네, 그게 재능기부죠. 군대에서 그런 걸 다 재능기부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그림이라는 것들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표현의 하나의 수단이 돼서 책으로 나온 되게 이게 있어 보이는 책이에요. 그렇죠. 세계 경제를 약탈하는 법이라고 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정말 속속들이 파헤친 작품입니다. 최근에 일련의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빅쇼트라는 영화 있었죠? 빅쇼트. 네, 그 영화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개봉한 라스트 홈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런 영화들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세계 경제의 그런 근원적인 문제점과 현안들을 다룬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그러면은 저희 광고 듣고 오실게요. 네. 엄마의 아들 수동, 쉼없이 공부에만 올인하는 외골수.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제 연소는 자신의 눈에 한심하게 보이기만 할 뿐이다. 엄마의 그림, 엄마의 유산,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나한테는 있어. 아빠의 아들 연소, 사업한답시고 가족에게 빚더미를 안겨준 장본인. 그러나 세상 물정에 대해서만큼은 공부밖에 모르는 수동보다 훨씬 더 자신 있다. 무식하고 내세울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알아. 야, 너 뭐하냐? 엄마가 그린 그림 내 거니까 네 건데 뭐? 가져간다고. 잠깐만, 거기 아빠도 있거든? 활짝 웃고 계시잖아. 아빠한테도 초상권 있어. 놓고 가. 그럼 뭐 가위로 오려갈까? 뭐? 가위로 오려가? 너는 어머니 그림에 그게 할 짓이냐? 아, 가위로 오려가면 되겠네. 오려가면 되겠어. 우주고와 두 녀석의 좌충우돌 휴먼 코미디 4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연극 형제의 밤 많이 보러 오세요. 산뜻하네요, 광고가. 아, 네. 산뜻한 광고예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꽃피는 봄날에 잠깐 산책 나갈 겸 해서 대학로를 가신 다음에 연극 한 편 보고 오시면 굉장히 좋은 날씨 아닙니까? 네, 이런 저도 날씨. 대학로 한번 나가봤는데 대학로 요즘에 나이대가 되게 젊고 그런 발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학로 근처에 그 대학교들이 좀 있나요? 있죠. 뭐 성대도 있고요. 뭐 상명대였나? 아무튼 그런 대학교 막 예술센터 뭐 이런 회관들이 많아갖고 예, 아주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지금 우리 같은 나이 또래 분들이 가면은 오히려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우리가 그런 느낌이 좀 나고 오히려 저는 이질감 하나도 못 느꼈는데. 아, 무슨 소리야? 난 너 때문에 이질감 느꼈는데 무슨 소리니 지금 같이 가갖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양복 딱 빼입고 아저씨처럼 와가지고 막 두리번 했잖아.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데 가가지고 에너지를 막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대학로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공연 네. 한 편씩 보는 건데, 연극이죠? 예, 저희가 추천드리는 연극, 이 연극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밤입니다. 네, 형제의 밤 이 연극을 보시면 이게 약간 코믹스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드라마, 감동적인 드라마가 다뤄지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네. 즐겁게 보시고, 좋은 시간을 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책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슈퍼크래시 세계 경제를 약탈하는 법. 네, 이 책을 일단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좀 낯설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 기자님의 추천을 받은 거죠. 네네. 김 기자님 먼저 보시고 저한테 넘겨주셔서 한번 봐라. 왜냐하면 김 기자님이 저한테 어려운 책을 잘 권하지 않으세요. 네네. 예, 어려운 책을 제가 그냥 묵혀두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쉬운 책을 권하는데 이건 만화책이니까 재밌게 읽힐 거다. 그래서 이 책을 권해주셔서 읽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경제를 약탈하는 법인데 이게 약간의 정치 이야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네. 저 같은 입장에서는 경제보다 약간 정치 쪽에 좀 재미를 좀 느끼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잘 익혔어요. 네. 초반에 좀 특이합니다. 이 아인랜드라는 뭐랄까요. 동구권에서 출신이죠. 네, 동구권 러시아. 출신의 러시아 쪽의 작가가 나와요. 그리고 되게 특수한 환경에서 가정환경을 보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나요?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자, 그때 좀 못 살던 집안이 아니라 좀 나름대로 잘 살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자기는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친척집에 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되게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나는데 정말 냉혈한에 가까운 성격이고 그리고 그 공산주의나 그런 사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그런 반감을 가진 작가로 성장을 합니다. 철저하게 이제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원하고 네, 또 뭐 성공지향적이고. 예, 그래서 모든 성공은 본인이 하기에 달렸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 자기가 그리던 미국에 들어가는 거죠. 네. 자기가 원한 체제가 있던 미국에 들어가서 본인의 성공을 뭐 이루는 네. 아주 대단한 여자입니다. 네, 이룹니다. 근데 이 책에서 아인랜드라는 그 작가의 이야기를 다루는 건 이 작가가 처음에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 성공기가 아니에요. 이미 성공한 이후에 이 여자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미국 내에서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재 미국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그리는 건 미국의 2008년도 그러니까 세계 금융위기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당시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스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일랜드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그 연결고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일랜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가장 큰 아까 우리 앞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우리가 정의론 최근에 미국에 유행했던 철학들 뭐 이런 것들의 책에 그리고 있는 커다란 시각이 이런 개념이에요. 공동체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어요. 자유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어떤 성공이나 아니면은 개인의 선택들에 초대한 관여를 하지 않고 같이 중립적이어야 된다. 개인들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세금 같은 것도 최소한만 걷어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의 뭐 야경국가적인 역할, 안전만 지켜주는 역할, 치안적인 역할만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자유주의적이고요. 공동체주의는 조금 그렇게 놔두면 너무나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하고 약육강식의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강자는 강해지고 약자는 약해지고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강자한테 조금 더 세금을 강하게 물리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할 때 뭐 복지국가와 복지가 없는 나라 이 두 가지가 크게 이념적으로 대립을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 아일랜드는 철저하게 자유주의 쪽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일가를 이루죠. 자유주의적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 다 됩니다. 앨런 그린스펀도 아예 철저하게 아일랜드에게 지적으로 복종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오고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정신적 지주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될까? 이 사람이 종교를 이거 거의 종교식으로 이렇게 네, 거의 사이비처럼 그려지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되게 참 책에서는 마성의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일종의 뭐 다단계 업체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사이비 집단 같기도 하고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문도 있으면서도 되게 무섭고 또 강력하게 다가와요. 뭐 어쨌든 이 작가 데리 커닝엄은 아일랜드 그쪽 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분명하니까 네. 뭐 안 좋게 그릴 수는 있었겠죠. 네. 근데 굉장히 좀 흥미롭게 그리긴 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앨런 그린스펀한테 이런 아일랜드의 사상이 전이가 됐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어떤 세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일랜드의 세상을 요약하자면 소수 엘리트의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에 대한 자유주의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소수 특별한 천재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반짝이는 재능을 가진 천재들한테는 전적인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 책에서 그 대중들을 묘사하는 게 약간 개미나 약간 버러지 같은 느낌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네, 진짜 그래요. 개미나 버러지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세금을, 이 엘리트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진짜 엄청난 낭비고 도둑질이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묘사를 하죠. 음. 거의 기생충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어. 대중은 중고 인간이고 기생충이다. 그래서 소수 엘리트들은 철저하게 자유로워야 하고 우리가 이 엘리트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중에서도 내가 그 엘리트다. 이런 철저한 사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상에 입각한 앨런 그리스펀이 나중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경제를 어떻게 운영했을지는 뻔히 보이는 일이죠. 네,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 후반부가 진짜 우리가 재밌어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후반부는 영화 빅쇼트 보신 분들은 그 내용하고 거의 겹칩니다. 거의 비슷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화를 먼저 보고 음. 책을 나중에 봤었는데 빅쇼트 자체도 되게 쉽게 뭐 이야기를 뭐 풀어 나갔는데 이 만화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화면으로 봤던 그 빅쇼트를 먼저 보고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아, 그럼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본 거예요? 그렇죠. 뒷부분은 네, 저는 반대였는데 반대여서도 괜찮았어요. 그 두 작품이 다 나름대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2008년 이후에 벌어진 미국의 그 경제 위기와 일련의 세계 경제의 위기 그것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와 책이기 때문에 두 작품을 비슷한 시기에 보니까 확실히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랬고 박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어땠어요?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굉장히 좀 쉽게 그렸죠. 쉽게 만화로서 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경제 이야기를 좀 풀어갖고 보기에도 굉장히 좀 쉽기도 했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 약간의 정치 이념 얘기 뭐 이런 게 사실은 저는 좀 더 재미있게 좀 다가오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대중적이지는 않은 책이잖아요. 네네. 대중적이지는 않고 많은 분들 이제 손에 뭐 이렇게 잡히는 책은 아닌데 그래도 혹시나 경제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보기가 수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네, 미국의 그 자유주의 그리고 보수주의 이것과 공동체주의 네, 이런 두 가지 이념이 맞부닥치는 상황에서 경제는 이미 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하고 그들이 지배하는 상태로 넘어가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벌어진 경제 위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후반부는 앞에 말씀드린 영화 빅쇼트에서 그리고 있는 거랑 매우 유사해요. 네, 소수의 그 경제 엘리트라고 할까요? 그들이 다수의 대중들을 기만하고 어떻게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 뭔가 경제체제 자체가 굼고 부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결국은 그 거품이 다 터지면서 경제가 망했을 때 그 부담을 어떻게 대중들한테 전가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슈퍼크래시는 그 부담을 이게 매우 부조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동체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대중들은 중고 인간들이 아니고 대중들은 기생충이 아니고 대중들이 오히려 엘리트들에 맞서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다라는 것을 그려나가는 그런 결론이 있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가 독자들한테 생각할 뭐 이런 거리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네. 처음부터 굳어져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떻게 보면 사이비 같은 그런 이념부터 해서 본인이 그리고 싶은 대로 좀 그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약간 금융 쪽에 초점을 맞춰서 금융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그들이 어떻게 대중들을 등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세계 도둑놈들은 따로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예. 빅쇼트에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영화가 계속해서 풀어졌는데 이 책에서도 역시 비슷합니다. 예. 네. 도둑놈들은 정장 있고 깔끔한 놈들이 진짜 도둑놈이다. 네, 타깃이 똑같아요. 그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그런 세계적인 투자은행사들, 뭐 지금도 건재한 회사들 많죠. 네, 그 당시에 뭐 리먼 브라더스나 뭐 수많은 투자은행사들에 대해서 비판의 칼날을 돌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 책도 그렇고 빅쇼트라는 영화도 그렇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루다 보니까 그 사태의 가장 큰 원흉들인 그런 투자은행사들을 한테 칼끝을 겨누고 있는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결국은 투자은행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고 뭐 이런 뭐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뭐 기업은행, 뭐 수많은 그렇죠. 은행들 있잖아요. 네.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은 그냥 일반 은행들이에요. 일반 은행들이고 일반 상업은행이랑 별개로 투자은행들이 있어요. 투자은행들은 자기네가 이제 자본을 모은 다음에 그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가 될 만한 것, 이익이 될 만한 것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이제 나누는 거죠. 투자자들하고. 네. 그게 투자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시스템이 좀 다른 거죠. 일반 예금은 투자를 할 때 투자의 영역들이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대출을 해주는. 왜냐면 자기네가 직접 투자를 막 나서다 보면 개인 돈으로 우리 고객들 돈으로 투자를 막 나서다 보면 좀 투자가 불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대출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얘네가 대출을 해서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빌려주는 단계에만 했다면 투자은행은 이익이 될 것 같은 데는 막 뛰어들어서 투자를 했던. 그래서 이 두 가지 은행이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책의 시작에서 글래스-스티글법이라는 법안이 나와요. 미국에서 이 법안이 철저한 장벽 역할을 했던 거죠.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구별하는. 근데 이 법안이 무너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무너뜨린 사람들이 바로 이 아일랜드의 그런 후예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법안을 무너뜨려서 대중들의 돈을 가져가는 그런 일반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의 영역에 진출하는 여러 가지 AIUG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은행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투자의 시장이 훨씬 커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투자의 방식들이 얼마나 진화하는지 파생 상품들부터 시작해서 신용 파산 수합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설명이 되고 그런 것들이 대중이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지고 그런 얘기들이 하나하나 등장하죠. 예, 그리고 파생 상품이나 이런 걸 되게 낯설게 단어가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비교를 좀 잘 했어요. 농장에서 소가 몇 마리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좀 쉽게 풀기 위해서 만화로 그 설명을 좀 섬세하게 쉽게 잘 해놓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를 진짜 한 가지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총체적으로 썩어 있는 문제들을 보여주는 거죠. 체제 자체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글래스-스티글법이 무너지면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장벽이 흐릿해지고 대중들의 돈이 그냥 바로 투자가 돼버리니까 점점 더 위험해진다. 이런 불안정적인 시스템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업계 자체가 인센티브를 되게 많이 주는 시스템으로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양복 쫙 빼입은 사람들이 고객의 돈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그런 인센티브가 극대화되는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단기 이익에 치중한 투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리고 점점 더 순간적인 이익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고 불안정적인 그런 상품들을 떠넘기기식으로 막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기관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서로 뒤에서 짬짬이를 해서 평가기관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돈 먹고 평가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금융당국 역시도 매수가 돼가지고 제대로 감시를 하지 않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온갖 모습들을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만화를 통해서 되게 잘 보여집니다. 네, 되게 좋았어요. 저는 만화라는 시각적인 걸 통해서 이런 지적인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게 효과가 되게 있구나. 예를 들면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옛날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기억나네. 역사신문 같은 것도 있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 그리고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요즘에 핫하죠. 네, 그런 만화라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는 그런 장점이 돋보이는 책이었습니다. 네, 이 책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읽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발행된 지가 작년 8월이에요. 얼마 안 됐네요. 15년 8월에 처음 이제 나온 그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은 읽지를 않으셨을 텐데 이 책 서점에 가서 한번 생각이 나시면은 한번 골라서 간편하게 그냥 한번 읽어줘도 괜찮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네, 우리가 이걸 깊이 있게 더 얘기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개략적으로만 설명해 드리는 걸로도 어느 정도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이 책이 아무래도 책이라다 보니까 빅쇼트나 라스트홈이나 이런 영화들이 다루고 있는 것보다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몇십 배 더 자세하고 복잡한 내용들을 훨씬 더 쉽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좌파 우파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그런 두 정치적 어떻게 보면 성향에 대해서 강점이나 약점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후에 또 경제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빅쇼트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 판이 좀 크죠. 네. 예, 판이 크게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만화책입니다. 그 좌파 우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한 장면이 생각나는 게 음. 그런 대목이 있어요. 좌파와 우파는 우리가 흔히 성장하면서 선택하게 되는 거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이 그리고 있는 좌파와 우파에 대한 생각은 확고해요. 데릭 커닝엄의 생각은 정해져 있다. 날 때부터.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그들의 성향이 발현되기 시작한다. 결정된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부터 생활 방식, 인간관계, 취향 등이 모두 다르다. 옷차림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그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가 지닌 장단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좌파, 특히 신자유주의를 막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 좌파적인 부분은 흔히 장점만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 지닌 매우 큰 단점들을 많이 얘기해요. 결단력도 약하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하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이 나면은 전쟁 영웅들은 전부 다 우파에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보여주고, 아, 이렇게 되게 멋있는 우파들에 대한 생각들도 보여줘요. 네. 그리고 또 우파가 지닌 약점들도 잘 그려주고, 그런 대목들도 이렇게 시각적화시켜서 보여주니까, 아, 설득력이 있고 꽉 막힌 책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좌파에 대해서 강점 약점도 좀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지는 않게 보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좀 뜻깊게 읽었던 어떻게 보면은 구절 아닌 뭐 구절은 그 페이지 149페이지에 지난 30년간 자유시장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기업의 자유로 이어졌다. 과거에 수없이 환경을 오염하고 약자를 수탈하고 억압해온 그런 자유 말이다. 라는 게 좀 인상이 깊어서 제가 체크를 해놨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네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싸움에서는 자유주의가 승리를 해왔던 거죠. 그렇죠. 예. 계속 승리를 해왔고, 지금 결국은 시장경제 체제 자체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지금 압도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 네, 정말 소수한테만 기여하는 그런 체제다. 결국은 우리가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이 더 잘 쓰이고 효율적으로 이게 우리 사회의 공영에 이바지한다. 세금과 복지는 인간이 문명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다. 이것이 결국은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결론인데 그 결론을 매우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만화라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슈퍼크래시에 대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이 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 총평은 아니고 뭐 한 줄 평? 한다면 지난번에도 한 줄 평 했었잖아요. 예. 4440이라고 했었나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이번 책 한 줄 평하면 어떨까요? 슈퍼크래시 정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대 경제 만화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대 경제 만화책. 현대 경제의 만화책. 네. 저는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파식 이기주의, 결코 미래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주장하는 논설문에 가까운 책이에요. 단순한 설명문이 아니라 설명도 하지만 그 이후에 논설이 매우 강한, 자기 주장이 강한 책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장에 상당 부분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조금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또 우리 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그 시장경제 우파식 이기주의가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거를 말해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슈퍼크래시 무비시네 영화방 특집 방송으로 올라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잡톡으로 올라간다고요? 예, 북다방. 북다방? 예, 북다방 두 번째 책. 네, 북다방 슈퍼크래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하트, 별점 이런 거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런 게 작은 힘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김기사였습니다. 예, 박기사 S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